네, 핫이슈 핫키워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핫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하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 캠퍼스 잡앤조의 박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신가요? 예, 캠퍼스 잡앤조의 박상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잡앤조 이도희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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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앤조의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날 추운데 감기 많이 조심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떤 따뜻한 소식들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청년 창업 성공 비법, 그리고 계약학과 취업률 100% 보장 정말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계 전공자 취업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성공 비법. 네, 이 키워드가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박상훈 기자님? 아,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유튜브의 스티브 첸.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일 텐데요. 네. 예, 이들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결국 성공으로 이끈 청년 창업의 선두주자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부는 이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이라면서 2017년까지 총 10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굉장히 취업이 굉장히 바쁘겠지만 마음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창업의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취업 대신에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 정신력은 좀 남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인물 중에 한 명인 유튜브의 스티브 첸은 가진 돈이 수중에 $200밖에 없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무작정 실리콘밸리로 떠났고 28살의 나이에 그 첫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창업을 할 때는 일단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요. 네. 기업가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실제 기회가 왔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창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들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100일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가게를 오픈한다는 전제하에 네. 100일 그 창업 플랜을 세워보았는데요. 네. 우선 100일 전에는 창업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봐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그 창업이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80일 전쯤에는 정한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과 시장성, 수익성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상권이 좋지 않으면 소위 시쳇말로 꽝입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하는 것도 금물이고요. 그리고 40일 전쯤에는 사업 계획서를 좀 철저하게 작성을 해보고 권리금이라든지 점포 임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법률이나 세무 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중요하죠. 가게를 이끌어가는데 인력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또 오픈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면밀히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야 성공 창업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별한 분과 좀 전화 연결해서 더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의 이한영 사무관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청년 창업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기청 창업진흥과의 이한영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 창업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청년 창업의 좋은 점 어떤 걸 좀 먼저 꼽아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신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성공 가능성도 물론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즐길 수 있는 일과 함께 열정이 필요하다. 근데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이제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주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료나 멘토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청, 미래부 등 정부 지원 사업이 잘 마련돼 있으니까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취업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남들을 이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귀찮은 일 같은 것도 감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금 납부, 서류 발급, 사무실 관리 같은 그런 아이템뿐만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생기는 부수적인 일들도 수행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창업의 한 절반을 차지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창업 지원센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디청에서 운영하는 창업넷이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이제 모든 창업 지원 사업 정보들이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사업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니까 놓치지 않도록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오프라인 지원 창구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예, 우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들을 위해서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을 마련은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 차원 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창업 장려 정책뿐만 아니고 제도전 지원이나 연대 보증 완화 등 이제 빈틈없는 창업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 창업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핫이슈 청년 창업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핫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핫 이슈는 계약학과 취업률 100% 보장 정말일까가 꼽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학과는 어떤 학과를 말하는 걸까요? 네, 계약학과는 크게 채용 조건형이랑 재교육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채용 조건형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특정 직무와 전공에 맞는 학생을 육성해주는 조건으로 대학이랑 계약을 맺어서 네. 교육비 절반을 이제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고요. 재교육형은 이제 기업이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과 취업이 연결이 되니까 많이들 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일단 계약학과 취업률 100% 보장라고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이 키워드가 핫이슈로 뜬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그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무엇인지 감도 잘 안 올 것 같고 단어 자체가 좀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제 계약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하면 그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지만 요즘 또 이제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고3 수험생들이 이제 학과 선택을 할 때 계약학과를 많이 이제 선택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그 올해 계약학과 전체 재학생이 좀 1만 2천 명 정도로 이제 2008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추세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인기가 좀 많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만큼 실제 계약학과가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엔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약학과를 키워드로 선정한 것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어떤 사례나 조금 불이익을 받았던 학생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계약학과 이제랑 취업 간 연계 정도가 네. 좀 얼만큼 되는지 좀 실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이 사례자의 이야기를 먼저 좀 예를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케이스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 한 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그룹사의 모 계열사 취업반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 졸업할 쯤이 됐는데 이 기업의 경영이 좀 악화가 되면서 네. 예. 채용 TO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던 차에 같은 그룹사의 다른 계열사에서 마침 또 이제 인턴 채용 공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추천서가 학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인턴으로 합격을 해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인턴 실습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그 최종 전환 면접을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차까지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네. 채용을 이제 합격을 취소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분야는 그 기술직이었지만 실제 지금 인턴 직무는 사무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안 맞는다는 이유였죠. 예. 또 그리고 이제 계열사 자체가 공부를 했던 계열사와 지금 근무하는 계열사가 달랐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좀 어긋난다 해가지고 채용 취소를 통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억울하겠어요. 소식이었겠네요. 네. 예. 그렇다면 계약학과의 취업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앞서서 전체 계약학과 학생이 1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2% 정도에 불과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채용 조건형 그리고 재교육형으로 나뉘어지는 그 계약학과 운영 형태에서 오는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직접 이제 취재를 하신 내용일 텐데 현재 계약학과의 현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대안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중에서 채용 연계형 학과는 584개 중에 17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12%에 불과한 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연계된 산업체를 찾지 못해서 운영을 잠정 보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재교육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재교육형이 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된 저변에는 그 기업과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비 절반을 기업체와 부담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계약학과는 그 현재 고등교육 법률상 그 전임교원 확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학생 한 명당 전임교원을 한 명씩 뭐 배치를 한다 이런 규칙을 계약학과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학생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 직원 교육비 부담을 이제 학교와 절반씩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또 채용 조건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학생을 실제로 채용과 연계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또 기업에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뜻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용 연계형 학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이 경우에는 졸업 후에 취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사실 그 채용 연계형이라고 해도 이제 취업과 바로 직결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앞선 김 씨의 그 사례처럼 이제 기업 경영 여건에 따라서 채용 계획이 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그 이제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과 연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대기업은 좀 그래도 탄탄하니까 운영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한두 곳과 연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곳은 이제 운영이 좀 아무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작은 중소기업이 채용 갑자기 취소해버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재학생들은 이제 낙동강을 오리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입생 채용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학과가 붕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요. 이런 계약학과와 관련해서 뭐 취업률이 몇 %다 정말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그 실제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학교 담당자들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대학교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했던 산학협력팀의 관계자분 같은 경우는 그 계약학과가 취업률을 100% 보장을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을 너무 놓지 말고 또 동기 학생들과도 많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취업을 많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예.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핫이슈와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 핫이슈와 키워드 또 알아봐야죠. 네, 예. 세 번째 핫 이슈 인문계 전공자 취업 전략인데 인문계 전공자들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네.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한때 뭐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같은 말이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오륙도는 네네. 뭐였죠? 예, 56세까지 회사에 버티면 도둑. 예, 이제 이런 말이 네. 있을 정도로 현실은 사실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는데 혹시 인구론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아시다시피 인구론은 이제 인문계 졸업생이 90%는 논다라는 뜻의 이제 인구론. 신조어인데요. 네. 예, 굳이 이 말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요즘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은 가히 순환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수출 위주의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서 버텨왔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기술 개발에 이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전문적인 어떤 이공계 출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영업 부문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이제 인문계 전공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이공계 그 출신들이 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 위협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런 인문계 전공자들을 위해서 좀 별도의 맞춤형 취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인문계 출신 학생들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실제 취업 현실은 어떤가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 생각에는 두 분 MC 분들도 아마 인문계 출신이 아닐까라고 네. 이렇게 제 추론이 좀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취재차 인문계 이제 출신 어떤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낯빛부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하지만 암울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네. 뭐 학점이나 영어 점수, 인턴 경험, 뭐 자격증, 공모전 할 거 없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고스펙자였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다른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공학, 뭐 기계공학, 반도체공학 같은 것들을 전공한 친구들이 자기보다 스펙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척척 대기업에 붙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전공 그 졸업장을 보면서 한숨을 내쉰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녀의 그 졸업장이 써진 전공을 보니까 사학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전공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기 자신의 전공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인문학 전공하신 분, 인문계 네. 전공자들이 이제 채용 인원이 줄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 반대로 인문학은 또 열풍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회는 인문학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도 인문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문계 전공자는 뽑지 않는 현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TV는 물론이고 도서, 서점가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네. 뭐 책도 불티나게 팔리고 TV에서는 경쟁적으로 인문학 강연을 편성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유명 인문학 강사를 모시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아무튼 네. 우리나라 인문학 열풍은 뭐 내년에도 뭐 이어질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스티브 잡스의 열풍도 아무래도 여전히 네네, 이어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이 방송 보고 있으면은 예. 더 낙담할 것 같거든요. 네. 취업 전략을 좀 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본인 스스로 인문계라는 틀에 스스로를 좀 이렇게 가둬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원하는 건 단순히 어떤 스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특정 직무에 최적화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문계 전공자일수록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곳에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 무작정 스펙만 높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무에 그 맞는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네. 제가 만나본 한 유통기업 그 인사 담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 주입된 인문학보다는 가슴에 물든 인문학을 원한다. 이 말은 기업 입장에서도 인문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기반이 된 업무 역량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문학적 교양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딱 한순간에 쌓여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예. 평소에 이제 그 꾸준히 책이나 신문을 읽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고 재밌게 그런 것들을 익혀가는 게 일단 인문계 전공자들한테는 좀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문계 출신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스터디하자 그런 것보다는 예. 나는 인문계, 너는 이공계, 너는 어디 자연계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접에서도 인문계 학생들은 좀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이 남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접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면접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전공 지식이나 회사에 관련된 뭐 어떤 전략 그리고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기업들에서 토론 면접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소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그 뉴스를 고지고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좀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인문 전공자들이 보이는 그 맹점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를 놓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내 의견이 이런저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지 않고 왜 내 주장이 합리성을 갖고 왜 내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떤 기업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좀 유념해서 토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 학생들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통소평 인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통소평 인재가 되기 위한 팁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통섭이라는 말이 아직도 좀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기업의 중진 분들도 제대로 된 통섭적인 수준에 이른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취업이 시급한 인문계 전공자들한테는 일단 자신이 평소에 부족했던 어떤 기술이나 뭐 자연, 공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식들을 조금 틈틈이 익혀가지고 면접장에 가서 나는 비록 이 부분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당신들이 나를 뽑아준다면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떤 부분이든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런 인식을 면접관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문계 학생들 힘내시고요. 또 취업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잘 짜셔가지고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박상훈 기자님, 이도희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